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윤활장치입니다. 이제 부수장치 중에 그 주요부 쪽에서는 문제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부수장치에서는 평균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문제 이상씩은 꼬박꼬박 나온다. 그래서 두 개, 평균적으로 두 개 정도씩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윤활장치 그러는데 이건 기름장치예요. 윤활장치인데 이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쇠와 쇠끼리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중간에 넣어주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 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마찰은 자체는 유체 마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을 먼저 볼까요?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찰에는 자, 고체 마찰이 있고, 다음 경계 마찰이 있고, 유체 마찰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추우면은 손을 이렇게 서로 비벼요. 손 시려우니까. 그래서 손을 비빌 때 물기가 없는 상태 맨손바닥으로 비비면 금방 열이 나듯이 이게 이제 고체 마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고체 마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마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물을 한번 묻혀서 비비다 보면 물기가 있을 때는 그냥 미끄럽게 잘 움직이는데 물기가 말라지면은 열이 생기게 되죠. 이게 경계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윤활이라고 하는 기름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름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의 마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체 마찰은 여러분들이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손바닥 그 안에서 비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항력 자체가 제일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체 마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마찰은 고체와 고체 사이예요. 고체와 고체 사이 마찰이고, 그다음에 경계 마찰은 고체와 유체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유체 마찰은 유체와 유체예요. 유체와 유체 사이의 마찰. 그래서 마찰력이 제일 작은 것이 유체 마찰이다. 그래서 이 유체 마찰을 이용해서 그만큼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오일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오일을 쓰는 장치를 얘기해서 윤활장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윤활장치를 쓰는 것은 기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마찰 마모를 줄이고 동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윤활장치가 해주는 기능이 뭐냐? 기능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 기능 자체는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찰 마모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서 첫 번째가 감마작용이라는 거예요. 감마작용.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찰 감소 및 마멸을 방지하는 작용. 자, 고체 마찰을 유체 마찰로 바꿔놓기 때문에 마찰력이 떨어지고 서로 쇠와 쇠끼리 부닥치는 것을 피하고 표면 마찰을 피해주는 거죠. 표면 마찰을 피하고 유체가 중간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유체 자체에 의해서 유체 마찰로 바뀜으로써 마모도 적고 마찰력 또한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밀봉작용이라는 겁니다. 밀봉작용. 기밀유지작용이라고 그러죠. 기밀유지. 그러니까 시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유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 그러니까 유막 그럼 뭔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름 자체를 유리창에 뿌려놓고 보시면은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기가 쭉 내려와서 유리창에서 떨어져서 금방 증발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기름을 뿌려놓으면 막이 하나 입혀져서 때가 많이, 먼지가 많이 들어붙게 되죠. 이런 표면에 막을 하나 씌워줌으로써 그 좁은 틈새에서도 가스가 새지 못하게 해주는 것을 밀봉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밀봉작용이 나올 때는 뭔가 하면은 시린더와 피스톤 사이라고 나오질 않고 그냥 가스가 새지 못하게 해주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느냐. 그건 밀봉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쇠와 쇠끼리 접촉되는 부위 자체에 기름이 들어가서 유체가 흘러다니면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열을 흡수해 주는 것을 냉각작용이라고 해요. 마찰부에 열을 흡수한다.
마찰부 열을 흡수해서 가지고 나오는 작용이 있고, 다음에 내부에서 금속분말이라든가 이물질 자체, 먼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 자체를 오일 자체가 흡수해서 가지고 나오는 세척작용이 있습니다. 세척작용, 이물질을 흡수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녹을 슬지 않게 하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장마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 있고 여름철에 쓰던 물건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관할 때 기름을 살짝 발라서 창고에 보관하든가 하죠.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 자체가 부식되지 말라. 그게 방청작용이라는 거예요. 방청작용. 그러니까 부식 방지 작용이죠. 녹이 슬지 않게 해주는 작용.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응력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중분산과 응력분산과 소음 완화 작용. 응력분산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액 전체에 분산시키는 거. 제일 간단한 얘기로 보면 밖에서 그냥 맨살에 매를 맞았을 때는 상당히 아프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가서 맞게 되면은 물이 그 충격을 흡수해 줌으로써 매 맞는 게 적게 아파요. 느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응력을 액 전체에 분산시킨다 그래서 유막이라는 곳에 전체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또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소음 완화 작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활 작용 자체는 이렇게 6가지의 작용이 있다. 어떤 오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비라고 하는 건설기계 시험을 보시면 유압기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 유압류의 기능이나 일반 오일의 기능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쓰는 것은 엔진 오일이지만 유압에서 쓰는 유압기기에서 쓰는 것은 점도가 낮다 그런 거죠. 약간 묽은 것을 왜 얘가 이동을 하면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묽은 오일을 쓰고 있고 그 묽은 오일 자체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기능은 같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윤활유가 이런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윤활작용이고 이 기능은 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활유가 해주는 오일이 해주는 그러니까 윤활 장치라는 거 오일 공급 장치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오일 공급 장치, 윤활 장치. 그러면 이 오일이 해주는 일은 이런 일을 한다. 6가지 작용. 그래서 윤활유의 6대 작용. 그럼 윤활유는 오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관계없지만 오일 자체를 보면은 유압류. 제일 낮은 유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다음에 기어오일, 다음 그리스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윤활유 그러면 기름 또는 오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오일에는 자 오일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엔진오일 있고 엔진오일 그러면 엔진오일은 기호 자체가 O2 또는 E5로 기록이 됩니다. 오일 엔진 또는 엔진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엔진 오일이 윤활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윤활유 중에서. 그러면 이제 엔진 부품에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엔진 오일 자체는 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 엔진 부품과 엔진 각 부품하고 엔진 부품 그 다음에 중장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크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중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중기에 보면 와이어가 있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끌어올리고 물건을 내리게 되는데 와이어 오일 자체도 와이어 오일 케이블 CW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엔진 오일로 대신 청소하고 윤활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고 오일 속에 담가야 됩니다. 와이어는. 그 속에 그러니까 와이어 그러면 철사를 이렇게 꽈놓은 거기 때문에 철사 꽈는 쪽 안쪽을 보면 심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심 자체가 삼배로 돼 있어요. 그 삼배를 적셔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지게차에 보면 체인이 있어요. 리프트 체인 그래서 포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체인이 있게 되는데 그 체인 또한 엔진 오일 들어가요.
리프트 체인. 다음에 포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 뭐 무한궤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랙 방식. 그러니까 탱크처럼 철판으로 되어 있는 바퀴를 가지고 있는 곳에 보면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가 있어요. 공짜로 돌아가는 바퀴, 쇠 바퀴가 있게 되는데 그 쇠 바퀴 속에도 엔진 오일이 들어간다. 자, 롤러 상하부 롤러 이런 곳에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상하부 롤러라든가 이런 체인들, 체인 그러면은 체인이나 와이어는 그리스 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리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엔진 오일 들어가고 상부 하부 롤러 기어 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장비에서 쓰는 것 자체를 오일을 선택해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어 오일이 있게 되는데 기어 오일은 무조건 기어에는 기어 부품은 무조건 기어 오일이 들어간다. 그럼 이 기어 오일은 C오일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냄새도 굉장히 진하고 오일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종감속기어, 변속기어 뭐 이렇게 되는데 자동 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어들은 전부 기어 오일이 들어간다. 그러면 엔진 쪽에서 헬리컬 기어라든가 이런 기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오일이 들어가? 엔진 오일 들어갑니다. 거기는 엔진은 기어 오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에 기어 오일을 집어넣게 되면 저항이 너무 세져서 필요 이상의 동력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엔진에서는 그냥 엔진 오일을 쓰고 나머지 하체 부품에서 셰시 부품이죠. 그러니까 기어 오일이 들어가는 것은 변속기, 그 다음에 차동 종감속 장치, 그 다음 화이널 드라이브라고 하는 바퀴에 달려있는 최종 감속기 이러한 것들은 전부 기어 오일을 쓴다. 그 다음에 오일이 새서 없어지기 쉬운 부분에서는 그리스라는 걸 써요. 그리스라는데 그리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나라 이름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라고 얘기 않고 그리스 그래요. 이 그리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리스 한 종류만 아시는데 실제는 각 부품에 쓸 때마다 틀려요. 이 첫 번째 비누 그리스라는 게 있고 이 비누 그리스 그래서 일반 셰시 그리스라는 겁니다. 셰시 그리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일반 그리스예요. 일반 그리스. 이 그리스는 4시간마다 한 번씩 주유를 해야 된다. 이건 4시간으로 규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장비에서 트랙이라든가 혹은 붐대 이렇게 피어졌다 구부러졌다 하고 암 같은 거 그럼 링크나 로드 자체에 그리스를 쳐주는 것들은 4시간에 한 번꼴로 쳐줘라. 이게 비누 그리스는 일반 셰시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컵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컵 그리스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물이 접촉되는 부분. 물과의 접촉부.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 그리스는 1시간에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아니면 기중기를 끌고 물속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상하부로 올라가든가 혹은 트랙 부위, 그다음에 하부 부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컵 그리스를 써라. 즉 산성의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예요. 물에 쉽게 얘기하면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화이버 그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이버 그리스는 전기 제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절연 작용까지 같이 해주는 그리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스 또한 선택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엔진 오일이 쓰이는 부분 어디에 들어가 기어 오일과 엔진 오일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 이걸 각 부품 명칭으로 전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어에 쓰는 것은 무조건 기어 오일이고 다음에 기어가 아닌 일반적인 부속은 대부분이 엔진 오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윤활 방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일은 이제 이렇게 해서 쓰이는데 오일의 종류는 조금 이따 구분을 하겠지만은
그럼 오일을 뿌려주는 공급하기 위한 공급 방식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윤활 방식이라고 그래요. 윤활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윤활 방식에서 보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혼기식이 있고 비산식이 있고 압송식이 있고 비산압송식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윤활 방식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노트에 나온 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첫 번째 투사이클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 비산식과 분리윤활식과 혼기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혼기식이 뭐냐? 혼기식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25대 1까지 섞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초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성묘하기 전에 추석에 성묘 가기 전에 벌초하죠. 벌초하는데 예전에는 낫으로 전부 비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가 비워. 엔진을 돌려놓고 얘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은 풀을 깎아버리죠. 절단을 시켜서 치우게 되는데 걔 시동을 걸기 전에 기름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넣어. 기름통에요. 그게 혼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료 플러스 오일을 동시 공급하죠. 그러니까 이 혼기식은 초소형 엔진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소형 엔진에 쓰고 다음에 두 번째 비산식이 있습니다. 비산은 뿌려주다라는 게 뿌려주는 방식이다. 뿌려주는 방식. 이건 주로 이제 오토바이에 많이 써요. 오토바이. 우리가 보통 그냥 오토바이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아니고 원 이름 자체는 오토바이 시클입니다. 그냥 오토바이에 쓰는 것이 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라고 구부러진 축에 주걱을 하나 달아줘요. 주걱을 달아주고 그 주걱이 오일을 묻혀서 돌아가는 원심력으로 뿌려주는 방식이 바로 비산식이에요. 그 다음에 압송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압송식은 펌프를 쓰죠. 왜? 오일 자체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즉 오일 펌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오일 펌프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중장비는 대부분 중장비 그러면 굉장히 큰 엔진으로 생각하시는데 중장비는 작은 엔진부터 큰 엔진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오일 펌프를 쓰는 압송식은 주로 차량 쪽에 승용차 쪽에 4기통 미만의 엔진들은 압송식을 쓴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니면 또는 시험 보시는데 감독관들이 출제위원들이 알고 계신 것들은 대부분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책이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압송식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윤활 방식은 압송식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큰 장비들은 엔진의 기통수가 즉 피톤수가 6개 이상인 것은 비산압송식이라는 걸 써요. 비산압송식. 이것은 비산식 플러스 압송식을 한 거예요. 6기통 이상이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자동차든 장비든 비산압송식은 6기통 이상이나 전부 비산압송식입니다. 근데 4기통까지는 압송식이에요. 6기통 이상은 커넥팅 로드라고 피스톤이 연결되는 그 캡에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철판 자체의 이름이 디퍼라고 하는 주걱이 달려 있어요. 오일을 묻혀서 뿌려줄 수 있는 그 주걱이 달려 있는 게 바로 비산압송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중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윤활 방식은 그냥 압송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만약에 압송식이 없다 또는 압력식 압송식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비산압송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찾을 때 그렇게 해서 맞춰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혼기식은 기름하고 연료가 지금 우리나라 거 보면 25가 들어가고 얘가 1이 들어가요. 오일이 25대 1로 섞어서 기름통에 오일을 섞어서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연소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윤활작용을 하고 일부는 타서 나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혼기식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얘는 배기가스가
마오라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색깔을 보시게 되면 얘가 백색이에요. 하얀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혹은 중장비를 운전하시면서 엔진에 마오라를 쳐다봤더니 연기 색깔이 하얀 색깔이 많이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 오일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일이 연소되면은 가스는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연기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지금 자동차를 내가 샀어요. 사서 겨울철에 시동 걸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든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뒤에 한번 백미러를 쳐다보죠. 쳐다보면 연기 색깔이 보여. 그때 아침에는 연기색이 조금 보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근데 5분여 지나고 나면 연기색이 없어져요. 아예 색깔이 없다. 그 어떻게 연기 색깔이 보이다 안 보이느냐? 자,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오라를 나오는 연기가 엔진오일이 약간씩 섞여서 타기 때문에 색깔을 띠게 돼요. 근데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무색이나 담청색을 띱니다. 그래서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실 때 자꾸 연기 색깔이 눈에 띈다 그러면 그만큼 시린더와 피톤 사이가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힘도 떨어지고, 자, 기름도 많이 먹고 오일도 없어진다. 연기 색깔이 하얗게 나온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자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윤활 방식은 이렇게 해서 2사이클과 4사이클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 4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과 방식, 그래서 이 여과 방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오일 자체가 각 부분을 공급되고 난 다음에 오일 속에 이물질이 포함돼서 따라 들어오죠. 이 따라 들어온 이물질을 어떻게 걸러주느냐 하는 방식이 바로 여과 방식이고, 이 여과 방식은 전류, 분류, 션트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류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것 같은데 전기가 아니고 전량을 여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여과 방식에서 보면 첫째 전류식, 그래서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 전부를 필터를 거쳐서 각 부분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전량을 여과시켜. 이렇게 전량을 여과시켜 하는 방식은 전류식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식과 션트식은 반반 나눠서 자, 분류식은 필터 거친 오일이 다시 오일 탱크로 되돌아와요. 오일팬으로 되돌아오고, 션트식은 부족된 오일이 여과를 시킨 오일이 공급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식과 션트식은 같은 방식이지만 부족되는 오일이란가 필요시에 따라서 여과된 오일을 윤활부에 공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션트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종류는 나오지만 분류, 전류, 션트식 이렇게 션트식을 조합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션트식이라고 그랬는데 시험 문제는 션트식이 없고 조합식이 나오더라고요. 조합식이 션트식입니다. 분류식과 전류식의 복합적으로 해놓은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과 방식에서는 전류식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종류에서 션트식이 없이 조합식, 그러면 조합식이 바로 션트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윤활장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윤활장치 구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일을 저장해 주는 통입니다. 오일팬이라고 그러죠. 자, 오일팬, 그래서 오일팬은 오일 저장통이죠. 오일을 저장하고 오일을 냉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일 저장과 냉각한다. 엔진편에서 오일 자체를 저장하는 것은 시다카바 오일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일팬, 그래서 오일 저장통인데 엔진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죠.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통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위에 쪽에 조금 턱이 져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깊이 파져 있는 요 부분을 썸프라고 그럽니다.
자동차나 장비 자체가 기울어져도 오일이 부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일이 충분히 담겨 있게 하기 위해서 깊이 파있는 부분, 즉 오일팬의 움푹 파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썸프라고 하고, 자동차나 중장비가 급출발, 급정지, 경사로 이런 곳에서 오일이 한쪽으로 쏠려서 부족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썸프가 있고, 다음에 이 썸프 내에도 똑같이 이렇게 철판으로 막아놓죠. 이걸 배풀이라는 간막이판이에요. 이거는 유동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경사지에 있는데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급출발, 급정지에 오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오일팬에 하는 일 자체는 그냥 오일을 저장하고 오일을 냉각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바로 이제 오일 펌프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오일 펌프가 설치되고, 오일 펌프가 이곳에 없으면은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오일팬 다음에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가 있어요. 펌프 스트레이너. 그러니까 오일 펌프 입구에 설치된 필터입니다. 여과기라는 얘기죠. 그 필터 또는 여과기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여과기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필터 그러죠. 자, 이 스트레이너가 하는 것은 오일팬의 오일을 펌프로 유도하고 1차 여과를 합니다. 이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 자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로서 보게 되면 고정식이 있고, 고정식과 다음에 부동식이 있다. 고정식은 주로 이제 소형차에서 많이 쓰고요. 다음에 부동식은 대형차에서 많이 쓰는데, 이 부동식은 유면에 따라 필터가 이동한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소형, 대형 그러지 말고 그냥 중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필터에는 부동식이 많이 쓰인다. 보기에서 그런 게 나오죠. 부동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아니면 고정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어떤 말이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식 자체는 파이프 자체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비 공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에 이렇게 철망이 되어 있는데 밑부분에 철망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스트레이너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위에 쪽에는 오일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왜? 만약 이 망이 막혔을 때 오일 자체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일이 공급할 수 있는 바이패스 구멍이 뚫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너 자체는 일종의 여과기다. 스트레이너가 뭔가 하지 말고 그냥 스트레이너는 오일팬의 오일을 펌프로 유도하고 1차 큰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펌프 스트레이너 자체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일 펌프로 가는데, 이 오일 펌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오일팬에 오일을 흡입해서 얘를 가압해서 윤활부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힘을 만들어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오일 펌프입니다. 이 오일 펌프는 잠시 쉬셨다가 이어드리도록 하죠. 잠시 쉽니다.